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8월 11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이 그대로 선고가 됐습니다. 벌금만 일부 감액이 됐는데 1심 5억 원에서 2심에서는 5천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자,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8개월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자, 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3명의 부장판사가 함께 판단을 내리는 대등 재판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7가지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 정경심 재판은 크게 3가지 혐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자녀 입시 비리, 두 번째는 사모펀드입니다. 세 번째는 증거인멸 혐의인데, 자, 이 입시 비리와 관련한 7가지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고요. 두 번째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유죄라고 했는데 이게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 와서 또 유죄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입시 비리 7가지 혐의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잠깐 표를 보시면 소위 우리가 조민의 7대 허위 스펙이다 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자, 저 리스트를 보시면 모두 내용이 허위이고 일부 서류는 다 위조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첫 번째 동양대 표창장, 역시나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휴게실 PC로 위조한 문서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 동양대에서 인턴한 것도 허위다, 유죄로 봤고요. 세 번째,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그리고 논문 1저자 역시나 전혀 논문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 유죄다. 자, 네 번째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역시 허위였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 인턴 역시 허위이고 저 문서 또한 위조되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던 그 방식 그대로 저 인턴 증명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 6번째인데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 활동 내용도 허위고 서류도 위조 발급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서류를 위조한 사람이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죠. 즉 조국 전 장관이 위조를 하고 이것을 정경심 교수가 이용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7번째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역시 서류가 내용도 허위고 서류가 위조가 됐습니다. 자, 이번 재판 과정에서 좀 논란이 일었던 부분이 바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딸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두고 좀 시끄러웠죠. 일부 증언이 번복이 됐습니다. 세미나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딸 조민이 맞다라고 진술을 1심과 다르게 번복함으로써 이게 무슨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있었는데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전체 15일 동안 실제로 인턴을 했는지 여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조 전 장관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또 동영상 속 강의를 듣고 있는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그 인턴 증명서가 발급이 됐는데 이 서류를 위조한 사람이 바로 조국 전 장관이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죠. 즉 조국이 위조를 하고 정경심이 이 위조된 서류를 입시에 사용했다라는 이런 뜻이죠. 자, 재판부 이렇게 봤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부분 기재 내용에 따르면 증명 대상은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조민 씨가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것인데, 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은 인권법센터장인 한인섭이다. 확인서가 허위이고 또 조 전 장관이 위조하고 피고인 즉 정경심 교수가 허위 문서를 행사하는데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봤습니다. 즉 뭐냐면 이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당시 이 인권법센터장이었던 서울대 한인섭 교수죠. 그런데 이거를 권한 있는 사람이 발급한 게 아니라 권한도 없는 조국 전 장관이 위조해서 발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허위다라고 이 재판부가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잘하면 부부 위조단이 결과적으로 탄생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2심에서는 무죄로 바뀐 게 있습니다. 바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WFM 주식 12만 주를 매수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고 봤는데 2심에서는 이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증거인멸 그리고 증거은닉과 관련해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났는데, 즉 1심에서는 무죄였다가 유죄가 된 게 있습니다. 즉 자산관리사인 김경록 씨를 시켜서 동양대 PC 그리고 자택에 있던 그 하드디스크 증거를 은닉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이게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코링크 PE와 관련한 자료를 지우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역시 유죄가 났습니다. 자, 어쨌든 1심과 2심 판결이 거의 바뀐 게 없죠.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 모두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함께 판단을 내린 이런 결과였습니다. 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측은 가족들이 아주 고통스럽다, 즉시 상고해서 법리를 다툴 것이다 라는 이런 반응을 나타냈는데 글쎄요, 이런 결과가 나와도 여당에서는 여전한 태도를 보입니다. 아주 검찰의 어마무시한 이런 수사에 조국과 온 가족이 아주 큰 고통을 겪은 무슨 희대의 어떤 검찰개혁의 희생양인 양 아직도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1심, 2심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지금 부산대 의전원 그리고 고려대의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가 결정이 될지 이것 또한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